네, 안녕하세요. 네,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토토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이고요. 역시나 목요일 있는 경기를 대상으로 오늘의 프로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PB 프로야프가 있고 또 국내 경기 또 프로야프가 있고 그래서 두 경기 프로야프 경기 준비했고요. 국내 축구는 없는 관계로 새벽에 있을 네, 유로파 경기들 그래서 두 경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MPB 한 경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야구르트 한신 경기, 그 다음에 KB 한 경기는 KT 대 기아 경기, 유로파 두 경기는 베티스 대 AS 로마 경기, 그 다음에 루도고레 대 헬싱키 경기 이렇게 해서 총 4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는 너무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저께는 뭐 일반 예상도 뭐 어느 정도 적중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보낸 4경기 8.8배 이거는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뭐 금액이 뭐 이렇게 작은 이유는 뭐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같이 구매하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또 그저께 그 부진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은 조금 더 한결 가볍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쿠르트 대 한신대 경기 지금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신을 떡실신시켰는데 지금 어제는 뭐 7대1로 지금 야쿠르트가 이기는 그런 경기를 했고요. 오늘 선발 투수만 봤을 때는 야구르트 같은 경우는 스니드 선수, 그 다음에 한신은 후지나미 선수. 일단 선발의 액면만 봤을 때는 스니드 선수가 좀 낫습니다. 지금 자책점은 후지나미 선수가 좀 낫지만 자책점 이외의 경기는 보면은 좀 이닝수 같은 경우도 스니드 선수가 뭐 거의 5.7이닝 그러니까 6이닝 가까이 던진다 보시면 되고 후지나미 선수는 뭐 4이닝 정도 던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넷도 스니드 선수가 좀 작습니다. 그 상대 전적에서 보시면은 두 선수가 다 한 번씩 경험이 있는데 6이닝 정도 던지면서 자체점 뭐 2점대 경기를 해왔던 그런 경기. 그래서 뭐 액면상으로는 스니드 선수가 좀 낫지만 그래서 투수만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의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기도 어저께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비슷한 수준의 투수력이면은 그래도 올 시즌 기복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 야구르트 같은 경우도 어저께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비록 뭐 배당이 1.5지만 그래도 1.5라도 저는 그 홈승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어저께는 무회로 야구르트가 점수를 좀 많이 내면서 7대1이라는 스코어가 났는데 좀 점수가 좀 일본의 플레이오프 치고는 좀 많이 나는 셈입니다. 근데 오늘 또 7.5의 그런 언어가 7.5가 지금 기준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7.5면은 한신 입장에서도 오늘 지면 뭐 경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투수들을 갈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기는 홈승 원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아 경기 KT 기아의 그런 플레이오프전 지금 뭐 KT 같은 경우 소용준이고 지금 기아는 놀린 선수인데 놀린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놀린 선수 보시면은 10월달 들어서 두 번 다 방어율 제로, 또 9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좀 9월 20일까지 내려가면 아니죠. 이제 9월 14일까지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9월 14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방어율이 거의 뭐 1점 점수를 1점 이하의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KT 상대로도 3번 나와서 2승 1패 굉장히 좋습니다. 18이닝 던지면서 4실점. 그래서 6이닝 동안 한 2실점 정도, 더 1실점에서 2실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 또 마지막 경기도 KT전 성적이 7이닝 동안 무실점. 그래서 뭐 상당히 좋았던 모습인데, 지금 요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이제 박병호가 들어와서 중심을 한 경기
중심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영진 선수 보시면은 기아전에 4월 27일 날은 또 1실점하면서 7이닝 동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요 경기 좀 안 좋았죠. 5이닝 동안 5실점하는 그런 모습,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뭐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래도 4실점 했지만 자책점 1점, 그래서 지금 KT 같은 경우는 그 실책에 의한 그런 경기들 때문에 게임을 놓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KT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발로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소영준도 작년 같은 경우 또 그런 디비전 시리즈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기아전에 또 완전히 한 경기 무너졌지만 또 첫 경기 잘 던진 경험도 있고 그래서 좀 션 돌린 선수가 너무 그동안 5경기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기는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지면 끝이기 때문에 벼랑 끝 승부, KT는 조금 더 오늘 만약에 소영준이 깨진다면 내일 또 벤자민 선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KT의 홈승 한번 예상해 보고요. KT도 소영준을 끌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아마 끌고 갈 겁니다. 이기더라도 또 3, 4회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홈승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기 특성상 점수가 나온다면은 빨리빨리 그 투수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더 한번 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T 경기는 홈승 언더 예상을 해보고요. 다음 이제 베티스 대 에이스 로마 경기 212번 경기인데 직전 경기에서 베티스가 승리를 얻었죠. 2대1로 원정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생각보다 로마가 조금 부진한 경기를 했습니다.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홈 경기에서 지금 승리 없이 지금 승리가 지금 6연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도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인테르 밀란에게 이기고 또 엠폴리에게 이기고 다만 이제 루드고레에게 또 원정에서 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만약에 로마가 진다면은 조금 타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뭐 특유의 그런 압박 수비 또 압박을 통한 공격 전개를 통해서 아마 지지는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기려고는 할 것 같은데 물론 뭐 에스 로마에서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뭐 승리를 거둔다면 최상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기기가 힘들다면은 비기는 경기라도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이스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무승부도 괜찮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한 패를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언더버 같은 경우는 언더 쪽으로 그래서 베티스의 그 홈 경기 또 로마의 그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려앉아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 한번 예상해보고 자 배당을 노리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루드고레 대 헬싱키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제가 이제 선정한 이유는 또 우리 멤버십 중에 한 분이 이 경기를 또 문의를 해왔고 또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 좀 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관심이 가는 경기가 있어 돼가지고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루더 같은 경우는 직전에 헬싱키에게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자체가 그래도 1.43으로 루도가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루도 같은 경우는 의외로 홈에서 보면은 경기력 자체가 조금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골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나름 또 루드가 홈에서만큼은 로마에게도 지금 이기는 경기를 했었고 또 잘리기스에게도 잘기리스에게도 이기는 경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1점씩
또 점수가 없다는 얘기는 홈에서 어느 정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록 뭐 챔스 예선에서 디나모에게 졌지만 그때도 조금 더 홈에서는 또 2대1로 뭐 타이트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만큼은 루도도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헬시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승리한 격도 있는데 핀란드 리그에서는 승리를 계속해서 원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리그에서는. 하지만 이제 챔스라든지 유로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원정에서 약간의 좀 편차가 있다. 홈 경기보다는. 그래서 홈 경기의 그런 헬싱키의 경기력보다는 원정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간다. 홈에서 원정에서 이길 때 보면은 저희 대부분이 1대0 승리 아니면 뭐 무승부 이렇게 경기를 지금 헬시키 같은 경우 이루었기 때문에 원정에서 상당히 수비적으로 경기를 임한다. 그리고 역습에 의한 한 방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루드고레 같은 경우도 뭐 헬싱키에게 뭐 다득점 승리는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홈에서의 그런 루드고레의 승리, 그 다음에 언더오버는 언더 2대1 아니면 1대0 정도의 그런 승리가 예상되고 배당은 또 햄무 쪽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승 언더 햄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4경기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까지 일단 4경기 말씀드리고, 또 내일부터, 또 이제 농구 들어오죠? 농구 들어오면 제가 또 농구 쪽에 조금 더 관심도 있고, 또 배구 들어오면은 제가 또 배구 쪽에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농구 배구 들어오면은 또 5경기씩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방송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